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강남입니다. 일단 이번에도 시장이 다시 내려갔는데요. 이번 주에는 큰 이벤트들이 많은 만큼 조금은 더 차분하게 시장을 바라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는 절대적인 것은 없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투자를 하지는 않았으면 하는데요. 그럼 이번에도 시장의 주요 흐름과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증시는 다시 하락을 했는데요. 중국의 코로나19 봉쇄와 함께 패드의 고위 인사들의 발언에 주목을 하면서 시장이 움직였습니다. 따라서 현지 시간으로 28일 다우지수는 1.45%가 하락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마이너스 1.54%,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역시 1.58%가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미국을 대표하는 3대 지수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한 주를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을 대표하고 있는 S&P 500 지수의 흐름을 살펴보자면 이번에는 다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아쉽게도 4,000선이 깨졌고요. 다시 3,900선대로 주가가 내려갔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여전히 고점에서 마이너스 20%의 지점인 3,800선하고 마이너스 14%의 지점인 4,100선을 사이에 두고서 시장이 흘러가고 있고요. 일단 최근에는 중국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중국이 봉쇄를 해서 중국만 피해를 보면 상관이 없는데 주요 글로벌 기업들도 전부 다 피해를 보게 되죠. 중국의 이런 봉쇄는 글로벌 공급망을 다시 악화시키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애플은 바로 직격탄을 맞았고요. 그리고 애플과 관련이 깊은 반도체 기업들도 좋지 못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골드만삭스는 중국에 대해서 계속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결론은 이런 주요 도시들에 대한 봉쇄는 중국 자체에도 좋지가 않겠지만 세계 경제에도 부정적이고요. 계속해서 공급망과 인플레이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계속해서 러시아와 중국 때문에 더 힘든 시기를 지나가게 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패드의 주요 인사들의 발언에 대해서도 시장은 주목을 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크게 다르거나 새로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추가적인 긴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언급을 했던 주요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12월에 금리 인상의 속도를 낮추는 것은 동의를 하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다고 언급을 했고요. 인플레이션이 2%대로 낮아지는 것이 확실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추가적인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바라고 있는 금리 인하의 시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내년인 2023년이 아니라 2024년은 되어야 할 거라고 전달을 했는데요. 시장이 너무 현재 상황을 좋게 보는 것 같다고 지적을 하면서 우려를 나타내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패드 주요 인사들의 발언이 전해진 뒤에는 주요 3대 지수가 하락의 폭을 키웠고요. 하락을 하고 있었던 달러 인덱스도 매파적인 발언에 반응을 해서 0.67% 상승세로 거래를 마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역시나 S&P 500 지수에 대해서 바닥으로 3,000에서 3,300선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것 같고요. 그 후에 다시금 회복을 시작할 것을 전망하고 있지만 이것도 현재의 기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일단 월가에서는 아무튼 현재 상황에 대해서 비관적인 입장이 더 많은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내년의 기업들의 실적에 대해서는 좋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결과론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진다는 것은 시장의 후퇴를 의미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새로운 바닥으로 내려갈 수밖에는 없다는 의견이 많은 거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현재 고통을 받고 있거나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있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월가의 유명한 억만장자 투자자인데요. 바로 캠 피셔가 조언을 했는데요. 약세장에서 가장 많이 하락을 하는 경향이 있는 곳들은 V자로 가장 먼저 반등을 하는 경향도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인내심이 미덕인 거고 인내심을 가진 투자자들이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모든 상황에서 여전히 나빴을 때가 V자 반등이 나왔었고요. 이 V자 반등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면서 투자를 하다가는 초기에 V자 반등이 주는 막대한 수익을 놓치게 될 거고요. 그런 기껏 약세장에서 고생을 했던 대가를 얻어갈 수가 없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도 자주 언급을 했던 내용이죠. 우리가 타이밍을 보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머물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대부분의 수익은 아주 짧은 시간에 발생을 하기 때문이라고 계속해서 전달을 했었는데요. 5대5의 절반의 확률이 아니라 1대9의 아주 극악한 확률이기 때문에 타이밍을 맞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타이밍을 맞출 수가 없고요. 따라서 아주 짧은 시간에 발생을 하는 상승장을 놓치게 되면 대부분의 투자에 대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없다는 점을 항상 기억을 하시면서 투자를 해야겠습니다. 그냥 오랫동안 힘들고 기쁨은 짧지만 그 짧은 기쁨 속에서 대부분 수익이 나기 때문에 오랫동안 힘들 때 좋은 자산에 대해서 좋은 가격으로 계속 매수를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실 표현을 오랫동안 힘들다고 했지만 저는 그 오랫동안 아래서 머물고 있는 시간이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계속해서 더 싸게 매수를 하게 해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시장이 상승을 하던지 아니면 조정을 받던지 간에 상관없이 언제나 즐겁게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을 아주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고요. 저는 여전히 우리들 주변에는 장기적으로 아주 훌륭한 투자 종목들이 아주 많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번에 조종장을 힘들어하기보다는 미래에 더 높은 성과를 기대를 하면서 즐겁게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일단 투자가 어렵다면 지수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다음에 조금씩 적응을 해가면서 마음에 드는 특정 테마의 ETF들도 조금씩 비중을 섞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패드 의장의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는 수요일이 되기도 전부터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확실히 여러가지 악재들이 함께하고 있는 만큼 너무 성급하게 큰 금액으로 무리한 투자를 진행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좋은 종목과 분산 투자 그리고 장기 투자가 성공적인 투자의 키워드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